자,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복잡한 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가 되게 여러 개 등장하는데 엄청나게 그냥 눈에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의 g 플러스 xg의 제곱 그 다음 빼기 y의 세제곱 빼기 y제곱 g 그죠? 그 다음 빼기 yg의 제곱 요렇게 요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봐. 그냥 보기에도 대단히 복잡해 보이고요. 게다가 x만 나온 것도 아니고 xy만 나온 것도 아니고 xyg까지 등장을 해서 이걸 도대체 뭘 공통 인수로 묶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공식도 없고 복 2차식을 쓸래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룰이 있어요.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그죠? 차수가 가장 낮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내림차순 정리. 얘가 이러한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은 뭐냐면 우리가 차수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건 소위 말해서 최고차항입니다. 그럼 봐. 예를 들어 x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수가 지금 x의 세제곱이 등장을 했네요. 맞죠? 그 다음 y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차수는 y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g를 보면은 가장 높은 차수가 g의 제곱이네요. 맞죠? 네. 혹은 여기도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은 누구냐?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바로 g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g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즉 g 제곱부터 써주는 겁니다. 한 번에 묶으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요 두 놈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g가 들어가 있는 놈 두 놈을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g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나머지 요 두 놈 해결이 됐으니까 나머지 보시면 x의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럼 봐. 얘네들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보세요. 요 놈은 x 빼기 y 그 다음 x 플러스 y 합차 공식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g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똑같은 놈들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죠. 공통인수로 묶어내라. 따라서 x 빼기 y로 묶어주시면 요 놈이 g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y의 g, 그 다음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x-y에 자 이거 보세요.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 g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 yg 플러스 gx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요구할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어. x의 y제곱 플러스 g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x제곱 플러스 g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g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g다. 이렇게 또 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이거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최고차항을 봤더니 x도 최고차항은 2차, y도 최고차항은 2차, g도 최고차항은 2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차수가 가장 낮은 놈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랬는데 차수가 다 똑같잖아. 그럴 땐 누굴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놈, 그 놈을 선택해서 걔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x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럼 봐. x제곱이 나오는 놈이 여기하고 여기 있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y 플러스 g로 묶어준 다음에 x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x가 등장하는 놈은 여기 x로 묶여진 놈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또 x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y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볼까요? 2yg 플러스 g제곱의 x가 되고요. 그 다음 x가 등장하지 않는, 즉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상수에 해당하는 놈이 yg제곱과 gy제곱이니까 우리가 얘를 yg로 묶어버리면 y 플러스 g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라. 얘가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또 y 플러스 g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누가 또 보여요? y 플러스 g, y 플러스 g, yg네요, yg. 그지? 네, 왠지 가수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보세요. y 플러스 g 이렇게 되는 건데 얘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y 플러스 g가 하나가 그대로 남고요. 플러스 yg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은 y 플러스 g에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이제 뭐 눈에 보이죠? x 플러스 y와 x 플러스 g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상당히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수학 원위 시험 범위에 속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수학 원위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 인수분해에서는 그다지 어렵게 인수분해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 원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바로 수능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죠? 요런 거는 좀 신경을 꺼도 될까라고 말하면 훌륭한 선생이 아니겠죠. 그죠? 네,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있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자, 사실 시험에 여러분이 고3이라면 시험에 또 많이 등장하는 놈이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봐. 우리가 뭐를 했었냐 하면 f에 a가 이꼴 0이라면 이것은 x-a의 qx꼴로 fx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즉 fa가 0이란 얘기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fx라는 놈을 우리가 x-a 곱하기 qx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때 fa가 0이라는 얘기는 그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a가 fx의 인수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인수 중 하나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3차 이상의 식이 나왔을 때는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a부터 찾자라는 거야. 그러면 x-a를 우리가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때의 몫을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럴 땐 예를 보면 됩니다. 자, 빡시게 우리 4차식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x의 4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를 인수분해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얘가 4차식인데 중간에 또 x제곱항은 없고요. 이건 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럴 때 봐.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빈자리는 0으로 메꿔라 그랬습니다. 이 x제곱이고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잘 봐. 이놈을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바로 a가 와야 되는데 그 a가 얼마겠느냐라는 거야. 자, 그럼 봐. 이 a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요 놈들을 싹 다 더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싹 다 더했더니 1과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3과 3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갈 놈이 1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왜? 1을 넣었다라는 건 개수들의 합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1을 넣어서 그러면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 즉 x-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x-1로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지? 우리가 찾는 놈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것들을 싹 다 더해서 0이 되면 이 자리엔 1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 그쵸? 예, 그래서 얼마? 0.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1이라는 인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봐라. 요 놈이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2x 그 다음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봐. 이제 우리는 얘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3차식이니까. 근데 얘도 역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 요 놈을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올려버릴까요? 봐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자리엔 또 누가 들어가겠냐 이런 거지.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싹 다 더해서 0이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1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싹 다 더해도 0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여기 홀수 번째 등장하는 요 놈들의 합과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등장하는 요 놈들의 합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홀수 번째들의 합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게다가 짝수 번째들의 합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 둘이 똑같더라 이거지. 즉 홀수 번째의 합과 짝수 번째 것들의 합이 똑같으면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진짜 그런 거 볼까?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요렇게 둘을 곱하면 3이고요. 둘을 더하면 1이죠. 요렇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을 더하면 0.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났네. 그럼 봐라. 얘는 결국 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 하면 x-1 그 다음 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입니다. 됐지? 자, 이놈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바로 요 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만약에 요 자리가 또다시 요 2차식이 또다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2차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더란 얘기죠. 자, 따라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등장을 할 때에는 일단 1차 항들을 계속 뽑아내는 거야. 누굴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언제까지? 남는 요놈이 2차식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2차식부터는 조립제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기왕 해보는 거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3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빼기 4를 인수분해해라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지? 조립제법 해볼까요? 3, 7. 자, X항이 없죠? 빈자리는 0으로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갈지 찾아보자 이거야.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건 얘네들의 합이 0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얘네들의 합이 0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봐. 홀수 번째 개수들의 합과 그 다음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홀수 번째 개수의 합도 3, 짝수 번째 개수의 합도 3이니까 이 자리엔 얼마 들어간다고? 이 경우엔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라고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럼 봐. 3은 그대로 내려오고 요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3, 요렇게 더하면 4, 그 다음 요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둘 곱하면 4, 더하면 0,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 플러스 1과 3x 제곱 플러스 4x 빼기 4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조립제법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보는 거야. 아, 이놈은 3 곱하기 1, 요놈은 2 곱하기 2. 자, 크로스로 곱하면 요놈은 6이 되고 요놈은 2가 되는데 우리는 자, 더해서 4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딱 됐네. 그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마치고 나면 얘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개수들의 합이 0인지 확인해서 개가 0이면 이 자리에는 1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 홀수 번째 개수들의 합과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은가 보세요. 그래서 개가 0이면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합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봐. 2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11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그럼 봐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6.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지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 싹 다 더해도 0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홀수 번째 것끼리의 합은 마이너스 9고요. 짝수 번째 것끼리의 합은 3이네요. 역시 같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야.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를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도전! 그지? 그럼 봐. 요놈 그대로 내려오고요. 2는 4, 더하면 1, 1은 2, 더하면 마이너스 9, 2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면 마이너스 12, 0이 안 되네요. 도전 실패입니다. 맞죠? 그럼 봐. 도전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좌절하지 말고 요 자리를 그대로 마이너스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 2, 자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7, 곱하면 14,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 0.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죠? 네, 따라서 이놈은 잘 봐. 얘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3.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2차식이 나왔으니까 2, 1, 3, 1 크로스로 곱하면 6 얼마야? 1이죠.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렇게 해서 정확히 마이너스 7이 되네요. 됐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수분해는 결국 x 플러스 2, 그 다음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의아할 거야. 뭐 지 혼자 2 넣고 마이너스 2 넣더니 그럼 내 말이 맞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다 더해서 0 되면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홀수 번째 꺾기리와 짝수 번째 꺾기리의 합이 똑같으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서 거의 80%가 걸립니다. 즉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의 80%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일단 조립제법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놈이 아니다 그러면 먼저 2 도전해 보시고 도전 실패하면 마이너스 2 하시면 돼요. 여기서 19%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4개를 합치면 99%가 걸린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당연히 그 다음 도전할 거는 3 혹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얘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봐, 여기서도 사실 x 빼기 3이 등장을 했거든? 근데 얘가 나오기 전에 우린 누굴 찾아? x 플러스 2부터 찾는 거지. 즉, 이 안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얘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그 1%라는 건 뭐냐? 얘네들이 전부 다 안 나왔는데 3이나 마이너스 3이 나와. 그게 바로 1%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1% 때문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런 출제자들은 내가 보기에 변태야. 왜 그렇게 출제를 해? 그지? 그러니까 그냥 뒤통수를 맞아도 아씨 변태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수능에서는 절대로 3이나 마이너스 3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에서 해결되는 문제만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 믿고 일단 4개를 도전해 보신 후에 안 되면 그 다음 3이나 마이너스 3. 근데 이거 2개도 안 됐다. 그럼 그냥 그 문제 버려. 왜? 니네 말고도 당신 말고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애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널렸다 이거야.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시간 버리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약삭 빠르게. 알겠어?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꼭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몸이 기억하게 만드세요. 알겠죠?